지유는 또다시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남편 석호가 돌아와 그녀를 안아주었다. 따스한 체온과 익숙한 목소리가 너무도 생생해서 눈을 뜨는 순간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옆자리는 이미 한동안 비어 있었다. 1년 전 출장길에 오른 석호가 탄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이후로 지윤의 세계는 멈춰 있었다. 서울 변두리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좁지만 세 식구가 함께 살아온 공간은 여전히 석호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옷장은 그가 즐겨 입던 양복으로 채워져 있었고 거실 구석의 의자에는 아직도 그의 신문이 놓여 있었다. 발코니에는 석호가 직접 심은 벚꽃 나무 화분이 있었다. 봄이 되면 잎이 돋고 꽃이 피었지만 주인을 잃은 나무는 왠지 쓸쓸해 보였다. 지유는 매일 그 앞에 서서 한숨을 삼켰다. 3살 난 아들 민주는 아직 모든 걸 알지 못했다. 아이는 아침마다 엄마 품에 매달려 아빠 언제야? 라고 물었다. 지유는 웃는 척하며 곧 돌아오실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말끝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있었다. 시아버지 동년. 55의 나이에 이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그는 외아들마저 잃고 손자와 며느리와 함께 남았다. 동년은 말수가 적었지만 늘 묵묵히 집안일을 도우며 지윤을 지탱했다. 아침마다 민준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엔 저녁 준비를 함께 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려 애쓰는 그의 뒷모습은 오히려 더 큰 슬픔을 담고 있었다. 지윤은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석호의 그림자를 느꼈다. 긴 팔,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까지 닮아 있었다. 그 모습은 어떤 날에는 위로였고 또 어떤 날에는 날카로운 상처였다. 살아있는 듯, 그러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남편의 흔적을 매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어느 여름날 오후,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유는 창문 앞에 앉아 멍하니 아이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길을 멈췄다. 이대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세상과 단절된 채 아이와 시아버지에게만 의지하며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날 저녁 동료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동창 모임이 있다지. 다녀오는 게 어때? 집은 내가 볼 테니.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가면 괜히 눈치만 보일 텐데요. 아니다.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이랑도 어울려야지. 석호도 내가 웃는 걸 보고 싶을 거다. 지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젊은 여자라는 시선이 두려웠다. 애써 미소 짓는 얼굴 뒤에 숨은 연민과 호기심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동년의 진지한 눈빛 앞에서 거절하기도 힘들었다. 밤이 깊자 민주는 곤히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지유는 불 꺼진 방에서 홀로 앉아 사진 액자를 바라봤다. 액자 속 석호는 여전히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그녀는 지쳐 있었다. 고독은 피부 밑까지 스며들어 매 순간을 잠식했다. 토요일 저녁, 지유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나섰다. 블라우스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오랜만에 외출이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창들은 모여 있었다. 지은아, 정말 오랜만이다. 친구들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몇 년 만의 재회였다. 처음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들의 마음이 풀리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다. 모두가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회사 생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반짝이는 눈빛, 활기찬 대화 속에서 지유는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술잔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녀의 잔에 소주를 가득 채웠다. 지은아, 오늘은 마셔. 내가 웃는 얼굴 보고 싶어. 억지로 잔을 들어 올리자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랐다. 한 잔, 두 잔, 웃고 떠드는 소리 속에서 지윤의 웃음은 점점 커졌지만
그 눈동자 속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이 깊자 그녀는 결국 발걸음을 휘청이며 택시에 올랐다. 주소를 읊조리며 머리를 창문에 기대자 눈앞이 아득하게 흔들렸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녀의 정신은 반쯤 날아가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의 장난감이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불이 꺼진 집안,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동현이 방에서 나왔다. 지은아, 벌써 왔구나. 많이 마셨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휘청거리는 지은을 부축하며 소파에 앉혔다.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순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이 겹쳐졌다. 오래 그리워하던 석호의 모습과 석호, 돌아왔구나. 지윤은 흐릿한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술냄새와 함께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나 너무 보고 싶었어. 동현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한순간 그는 그녀를 뿌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였다. 그러나 품 안에서 떨리는 그녀의 체온, 눈물에 젖은 목소리는 그가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허기를 지르는 듯했다.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의 속삭임은 허공에 흩어졌다. 지유는 이미 남편을 부르는 듯한 눈으로 그의 입술을 찾았다. 순간 억눌러 왔던 갈망과 외로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동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 밤 거실의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이름을 잃은 채 오직 고독과 그리움 속에서 서로를 붙잡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 때 지유는 서늘한 공기에 눈을 떴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옆자리에 남아있던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생생한 기억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찔렀다. 그녀는 숨이 막히듯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다. 거실에선 동현이 혼자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지유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발걸음을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하루 종일 지유는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의 기억을 배신한 죄책감, 며느리로서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는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옷좀 같았다. 동현 또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석호가 그를 바라보며 원망하는 듯한 한영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전날 밤 느꼈던 따스함과 숨결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으며 즐겁게 떠들었다. 그러나 두 어른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침묵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긴장된 공기를 채웠다. 이날 이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서로를 마주칠 때마다 애써 예면했고 대화는 필요한 말 몇 마디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피하려 할수록 그날 밤의 기억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열어버렸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더욱 옥죄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지은과 동현은 서로를 피하려 애썼다. 아침이면 아이를 챙기고 저녁이면 밥상을 차리며 일상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갔다. 그러나 집안 공기는 늘 긴장으로 가득했다. 짧은 대화조차 불편했고 눈길이 스치면 곧장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삶은 아이러니했다.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차츰 두 사람을 다시 가까이 이끌었다. 민준이 밤에 열이 나서 두 사람이 함께 간호해야 했던 날, 뜨거운 수건을 바꿔가며 아이를 붙잡던 두 손이 잠시 겹쳤다. 그 순간 지난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되살아났다. 손끝이 떨렸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뗐지만 심장이 요동치는 건 막을 수 없었다. 며칠 뒤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였다. 접시를 씻던 지은의 팔꿈치가 실수로 동현의 손등에 닿았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얼어붙은 듯 멈췄다. 불가능하다고 다짐했지만
몸은 기억을 지우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다시 같은 문을 열었다. 밤마다 서로를 찾았고 낮에는 아무 일 없었던 듯 가장했다. 그것은 죄책감과 갈망이 얽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세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유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입맛이 변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커졌다. 결국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확인한 순간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하얘지고 숨이 막혔다. 임신.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절망 같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분명했다. 온몸이 차갑게 굳어갔다. 밤이 되어 동현이 돌아왔을 때 지유는 용기를 내어 거실 테이블 위에 테스트기를 올려놓았다. 동현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지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나을까요? 동현은 눈을 들었다. 붉어진 눈가에서 망설임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니야.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우리가 잘못한 거지. 아이는 잘못이 없다. 지켜야 해. 지유는 혼란스러웠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그의 말은 책임감이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선언 같았다. 그러나 동현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모든 걸 짊어지겠다는 듯 말했다. 내가 감당하겠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책임질 거다.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 아줌마가 장을 보다가 지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수군거렸고 금세 아파트 단지에 퍼졌다.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배가 불러. 도대체 애 아빠가 누구야? 이야기는 꼬리를 물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은밀한 눈빛이 따라붙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벌어졌다. 민준이 울면서 돌아와 말했다. 엄마, 애들이 나한테 엄마가 아기 가진 건데 아빠가 없대. 엄마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지유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세상은 너무도 잔인했고 가장 지켜주고 싶은 아이가 상처를 받고 있었다. 그날 밤 지유는 동현에게 절규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다 버리고 떠나고 싶어. 그러나 동현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피할 수 없어. 이 아이를 지키려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며칠 뒤 지윤의 친정 부모가 집을 찾아왔다. 소문을 듣고 분노에 차 있었다.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남편 죽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아이를 갖다니 이게 말이 돼. 아버지는 손자를 데려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유는 무너져 내렸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동현이 나섰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아이도 지윤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폭탄과도 같았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친정 부모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다. 지윤은 눈을 감았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동현의 고백 이후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지윤의 부모는 충격과 분노로 며칠 동안 딸과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단지 밖으로 퍼져나가 있었다. 시장에 나가면 속삭임이 따라왔고 놀이터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시선이 꽂혔다. 남편 죽고 시아버지와 라는 말들이 뒤에서 흘러나왔다. 아파트 본여의 사람들은 대놓고 수근거렸다. 일부는 혀를 차며 비난했지만 몇몇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래도 책임은 지고 있잖아라며 수근거렸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선은 차가웠다. 지유는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며칠 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지력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좁은 방에 마주 앉은 상담위원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윤 씨, 지금 상황은 아이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두 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사회적 파장은 감당해야 할 거예요. 지유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옆에서 동료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비난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며느리와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러나 아이를 지키겠다는 그의 결의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다. 민주는 어린이집에서 점점 고립되었다.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았고 선생님마저 난처했다. 어느 날 아이는 가방을 던지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엄마, 난 우리 집이 다른 집이랑 달라. 왜 애들이 나만 놀려? 지유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시간은 흘렀고 지윤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진통이 시작된 것은 비 오는 여름밤이었다. 동료는 황급히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 아래 지윤은 창백한 얼굴로 신음을 내뱉었다. 의료진은 긴급하게 그녀를 수술실로 옮겼다. 복도에 혼자 남은 동료는 두 손을 모아치며 떨고 있었다. 한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산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이와 산모 둘 다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 한쪽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을 떠나보낸 지 겨우 몇 해, 이제 며느리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마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그는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다. 제발 그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시간은 끝없이 느리게 흘렀다. 수술실 불이 켜진 채 몇 시간이 흘렀다. 복도는 고요했고 그의 귀에는 심장 박동 소리만 울렸다. 새벽녘 수술실 문이 열렸다. 땀에 젖은 의사가 나왔다. 산모는 위기였지만 다행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동료는 무너져 울었다. 몇 년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잠시 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는 힘차게 울고 있었다. 동료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들었다. 이 아이가 우리의 주의자, 우리의 희망이구나. 그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번졌다. 지유는 회복실에서 깨어났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동연이 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다. 아이, 괜찮아요. 응, 아주 건강하다. 넌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아기의 이름을 정했다. 동연이 제안했다. 어떻겠니?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는 뜻이야. 지유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신생아실의 창문 너머로 하은이 곤히 자고 있었다. 지은과 동료는 나란히 서서 아이를 바라봤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과 소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멀리 사라진 듯했다. 세월은 흘러 하은이 태어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서울 외곽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는 내 식구의 일상이 자리 잡았다. 지유는 37의 나이가 되었고 예전의 연약한 모습 대신 단단한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시선을 견뎌온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동시에 강인한 빛이 공존했다. 민주는 13살이 되었다. 훌쩍 커버린 키와 어른스러운 표정 속에 아버지를 잃은 공허함을 조용히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엄마와 하은, 그리고 할아버지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숙해졌다. 학교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알려졌다. 하은은 10살이 되었다. 멍랑하고 활달한 성격으로 어디서든 금세 친구를 사귀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출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가족 모두가 그 사실을 굳게 숨겼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동료는 언제나 따뜻한 할아버지였고 지유는 무엇보다 헌신적인 엄마였다. 동료는 65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가족의 중심이었다. 이웃들은 여전히 그 가족을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흐르며 관심은 점차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더 바빠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된 소문 중 하나로만 남았다. 어느 늦여름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민주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하은은 동현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었다. 지유는 부엌에서 과일을 준비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거실 가득 웃음이 번졌고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그림자는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지유는 옛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모두는 중년의 무게를 안고 있었지만 여전히 추억 속 친구들로 남아 있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즈음 누군가 물었다. 지윤아, 내 딸은 참 예쁘더라. 그런데 남편은 누구야?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오래된 소문에 대한 확인이 담겨 있었다. 지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대답 대신 그녀의 눈빛이 전부를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진실이 공존했다. 하나는 사회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잘못, 또 하나는 그 잘못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삶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비난의 이유였지만 그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와 의미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민준이 달려나와 엄마 하고 안겼고 하은이 웃으며 뒤따라 나왔다. 동현은 거실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지유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피할 수 없는 과거와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작은 가족이야말로 자신이 끝까지 지켜야 할 전부였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행복이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끝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10살 된 하우는 그 바람을 가르며 웃었고 민주는 묵묵히 동생을 지켜주었다. 동료는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채 여전히 그들 곁을 지켰다. 그리고 지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회의 눈에는 결코 평범할 수 없는 가족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한 진실이 있었다. 그것은 죄에서 비롯되었으나 동시에 희망으로 이어진 삶이었다.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의 판단은 여전히 분분할 것이고 세상은 언제든 다시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지유는 알았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